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8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밖에 없어요. CC 버전에서는 에센셜과 에센셜 클래식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을, CC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창들을 어떤 버전으로 작업을 하셔도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을 해주세요. 왼쪽에 도구 상자에 보시면 숨어져 있는 도구 없이 모두 다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패널 넓게 보입니다. 위쪽에는 옵션 창도 같이 보이고 있죠.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좀 좁은 관계로 이렇게 둘 다 펼쳐놓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지를 종이로 출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창을 넓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퍼티 창은 숨겨놓도록 할게요. 작업창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옵션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옵션들은 수정이 가능한데요.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지에서 용지 사이즈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주셔야 눈금자에서 보이는 이 단위를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포인트 단위로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할 때에 어느 정도에다가 개체를 배치하겠다라고 이 뽑아놓은 선들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색상 값도 바꾸실 수 있고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이리저리 옮길 때에 끝자락에 맞추겠다 아니면 센터 가운데다 맞추겠다라고 선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 다른 아이들은 옵션이 켜져 있어도 되는데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길다란 막대가 회색 막대 이렇게 쫓아다니는 친구는 좀 거추장스러우니까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가 있어요. 너무 눈이 피로하시면 밝은 테마보다는 어두운 테마가 좋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1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윕스 폭은 100, 하이트 높이는 80이에요.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게 되면 CMYK 컬러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켜주시면 되겠죠. 쇼 룰러. 필요한 색상들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필요한 색상들만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모을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이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되겠고요. 오케이 하셔서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색상을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CMYK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M60에 Y100이라고 했으면 필요한 색상들만 넣어주시고 언급이 없는 아이들은 0으로 맞춰주세요. 오케이 엔터 치시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죠.
색상 값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불러서 색상을 이라고 콩 찍어 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색상을 넣을 수 있는 단추 보입니다. 단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나오고요. 혹시라도 CMYK 색깔이 아니라 K 값만 보인다면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사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색상도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 CMYK 넣어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는 게 좋겠죠. 대략 40에서 50 사이만큼만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달려 나와요. 요 왼쪽에다가 소방관, 오른쪽에다가 소방차를 그리면 되겠네요. 일단 간단한 친구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소방차 그려주세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리실 때 모서리 값이 그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드래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모서리의 둥글기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 있어서 요걸 이렇게 당기시면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실 때 잘 그리셔야겠죠. 살짝 위쪽만 작으니까요. 일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쪽만요 라고 선택할 거고요. 크기를 줄일 거예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죠. 개체를 두 개 합쳐서 소방차의 몸통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패스파인더를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 클릭하셔서 패스파인더라고 찾으시고요. 개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다오 유나이트. 몸통 부분에서 삐져나가는 요 네모들은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고요. 불필요한 아이들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작업을 하면서 창문이 없어졌네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빼겠다. 샌드 투 백. 같은 간격으로 동그라미를 축소시킬까요? 오브젝트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시게 되면 패스를 마이너스 값 작게 줄이실 수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에서 하나 잘 만든 친구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백미러는 복사해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거울을 이쪽에다가 세웠다라고 생각하시고 리플렉트 반사시키겠습니다. 알트 클릭 하셔서 중심점은 여기라고 뿅 찍어 줄게요. 반대쪽에 하나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깃발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서 직접 그리도록 할게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선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서는 색상값과 두께값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값을 맞춰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 복사했고요. 반대쪽도 리본 끝자락은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셔도 되고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축소를 하겠다라고 오브젝트의 패스에 오프셋 패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면서 어느 정도 간격에 그릴 건지 맞춰주시고요. 선의 경우에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의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로 패스를 옵셋했기 때문에 분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선을 선택하시고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시저, 가위가 나올 거예요. 가위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겠다라고 클릭 하시게 되면 선이 위로 아래로 분리가 됩니다. 선에 대해서 색상값을 따로 주실 수 있어요.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색깔에 해당하는지도 맞춰주셔야겠죠. 소방차에 대해선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친구들은 움직일 일이 없겠네요. 오브젝트들을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소방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모자 부분은 요만큼 타원에서 요 원을 잘라내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장식은 반만 만들어서 리플렉트 중심을 이쪽에다가 두고 반대로 반사시키면 되겠죠? 알트 클릭. 기존에 없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눈썹의 경우에도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엮어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빼주면 되겠죠. 두 개의 원을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나중에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얼굴 부분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순서를 바꾸는 거 맨 앞으로 맨 뒤로 한 단계 앞으로 한 단계 뒤로는 워낙에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이용해 주세요. 소방차의 물 호수의 경우에는 같은 두께 값으로 이렇게 그리기 힘드니까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가느다랗게 선으로 그렸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스트로크의 두께 값을 두껍게 주시면 이렇게 두꺼워지죠. 모서리가 뾰족뾰족한 건 스트로크의 옵션을 좀 열으셔서 거기에서 모퉁이를 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를 라운드 코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오브젝트를 익스팬드 확장하시게 되면 면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면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워주실 때는 지우개 도구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지워질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조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이 튀기는 부분들도 펜으로 다 그려주셔도 되겠지만 브러쉬 중에서 블럭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시게 되면 문질문질해서 그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빈 부분들은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겠죠. 물방울 브러쉬의 경우에는 같은 색으로 그린 친구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져요. 소목에 있는 무늬의 경우에는 칼질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우개를 꾹 누르면 나이프 지나가도록 쌍둥쌍둥 잘라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굳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에서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그대로 저장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60에 120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윕스 폭을 160, 하이트 높이를 120으로 줄게요. 눈금자를 단축키 이용해서 켜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제작해야 될 오브젝트들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포크레인은 우산의 무늬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소화전의 경우에는 요 우비의 모양 패턴으로 집어 넣을 겁니다. 패턴 등록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패턴으로 등록할 친구와 무늬로 넣어줄 개체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모든 색상을 다 뽑아 놓으면 산만하니까 개체를 그릴 때 그때그때 색상을 뽑는 게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이 안쪽에다가 포크레인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에서 색상을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몸통부터 만들도록 하죠.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보시면서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정해 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패스를 옵셋 패스에서 마이너스 값 보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이 다 끝난 친구는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이동할 때 놓치는 거 없이 잘 챙겨갈 수 있겠죠. 소화전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소화전도 다 만들어졌으면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안전하겠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등록해라 라고 했는데 결과물에 이렇게 패턴 적용된 걸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 보일 거예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불만 없습니다.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턴들 옆에 내가 만든 소화전 패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대략의 위치를 가이드라인 뽑아 주시고요. 색상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이라고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동글동글한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CMYK가 다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사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자는 이렇게 반만 만드셔서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셀렉트 하셔서 리플렉트 반사,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킬 건지 Alt 클릭하시고 반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두 아이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색상이 양쪽 끝단이 어두운 색깔이네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요. 밝은 게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단추를 끌어다 놓을게요. 끝자락에 어두운 색상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같은 색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단추가 이렇게 추가가 되네요. 안쪽에 있는 친구도 펜툴 이용해서 대략 그려줄게요. 얼굴 부분과 그늘진 부분은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CC 버전의 경우에 최신 버전은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드래그 하시면 나중에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친구를 하나만 따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친구만 색상이 도드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친구들만 따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사각형을 하나 덮어주시고 패스파인더로 빼셔야 되겠죠. 소매 부분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패턴의 빨간색 발 부분 이외에 갈색 부분 보이시죠?
갈색 부분에 소매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패턴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F라고 하게 되면 바로 앞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지금 같은 위치라서 두 개처럼 보이지 않죠? 선택해서 옮겨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성이 됐어요. 패턴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만들어져 있는 소화전 뿅 찍으시면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다만 너무 크게 들어갔으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그 크기를 어느 정도로 조절할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매 자체가 오브젝트 줄어들면 안 되니까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빼주세요. 소매는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소매를 하나 더 복사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에 있는 리플렉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그 크기를 오브젝트는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어서 전체를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야 이펙트 효과를 줬을 때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집니다. 끈에 대해서는 브러쉬를 이용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끈을 그려줄 거고요. 만들어준 친구는 브러쉬 패널에 가주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차콜 패더가 보입니다. 문제에서는 차콜 패더가 아니라 차콜 펜슬이라고 하니까 바깥에 나와 있지 않은 아이를 찾으시려면 라이브러리 선택하셔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하나 클릭해서 찾도록 하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단추 누르시면 종류를 보실 수 있어요. 차콜, 펜슬, 색상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죠. 나머지 우산을 만들겠습니다. 우산에서 아래쪽 이렇게 동글동글 파낸 부분은 동그라미를 얹어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면들 분할해야 되는 부분들도 펜툴로 라인들을
그어주세요. 우산은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우산에 이렇게 포크레인 무늬를 얹어 보도록 할게요. 우산에 포크레인 무늬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갖다 놨고요. 순서를 맨 앞으로 오른쪽 버튼에서 트랜스폼, 리플렉트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돼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우산 바깥으로 삐져나간 포크레인들 잘라줘야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가 더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같은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보시면 이렇게 덮어진 거 보이시죠? 삐져나간 아이들 같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실 때에는 개체가 하나짜리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친구예요. 이 아이는 패스파인더에서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친구를 이용해서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덮어주는 친구와 쉬프트, 잘리우는 포크레인들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선들의 경우에는 점선이니까요. 스트로크에서 대시드를 체크를 하시면 얼마만큼의 점선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되시죠. 이 아이에 대해서는 대시값을 선이 그려지는 거 3이라고 하게 되면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손잡이의 동그란 부분 선을 가느다랗게 되어 있는 거 좀 두께값을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일부분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콩 찍어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동글동글하게 라운드 캡을 씌울 거고요. 선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A4 용지네요. 210에 297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용지가 210에 297.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여기저기 뿌려주는 친구가 나오죠. 심볼을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뉴 스와치. 나무를 제작하실 때 펜툴보다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까지 물방울 브러쉬로 그리겠다. 블럭 브러쉬. 두께값을 보시고 적당히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굵은 아이의 경우에는 두께값을 두껍게 해서 가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물방울 브러쉬는 같은 색깔은 합쳐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같은 색상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여지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색상을 바꾸도록 할게요.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뺍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개 이용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심볼로 등록할 나무가 완성이 되면 몽땅 다 선택하셔서 심볼 패널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놓으시면 되겠죠? 심볼의 이름을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tree라고 되어 있네요. OK 단추 누르면 등록된 거 확인되시죠? 심볼 등록이 됐으니까 이 친구는 지우도록 할게요. 배경이 되는 아이 중에서 메쉬 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210에 297 우리 용지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크기를 지정하면서 제작할 수 있어요. 210에 297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C50 중간에 이렇게 살짝 노랗게 퍼져나가는 부분 이쯤입니다 라고 메쉬 도구 이용해서 위치를 클릭하시고요.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Y70 배경이 되는 친구는 더 이상 손댈 일이 없으니까요.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걸어주세요. 셀렉션 배경이 될 만한 구름과 산들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부러진 길에는 꽃 모양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쓱 따라서 선을 그려줄 거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를 찾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에서는 꽃 브러쉬가 없으니까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창을 띄우시고요. 배경이 될 만한 친구들은 거의 만들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선택해서 움직일 일이 없는 친구들은 그때그때 몽땅 잡아서 락을 걸어주세요. 블렌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펜툴 이용해서 파란색의 선과 하얀색의 선을 그려서 블렌딩을 해주도록 하죠. 파란색의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이 3포인트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하얀색의 선은 두께값이 1입니다. 블렌드 툴 이용하셔서 시작하는 선 그리고 끝나는 선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건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 사이를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문제에서 15단계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든 선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기는 해요. We need you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envelope distort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바 보시게 되면 디스토트 구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가장 비슷한 친구를 찾아주세요. 벌지보다는 인플루시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나무들 저희가 심볼로 새겨놓은 친구 흩뿌려 주셔야 되겠네요. 스프레이 이용하셔서 심볼을 뿌려주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클릭, 클릭. 개체가 혹시 너무 많이 만들어졌으면 Alt 눌러서 필요 없는 친구들은 콕콕 찍어서 흐트러뜨려 주시고요.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사이저 이용해서 클릭하면 커지고요. 역시 Alt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쉬프터 이용하시게 되면 위치 조절 가능해요. 스피너를 이용하시게 되면 방향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너를 이용하시게 되면 색상을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분홍색 계열로 더 씌워줄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렇게 필 컬러가 색상 지정이 돼야 됩니다. 스와치에서 나는 핑크색으로 할 테다 라고 물감을 먼저 짜 놓으시고요. 얘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클릭하시면 색상 씌워지는 거 보이시죠? 살짝 색깔이 뒤에 비쳐 보입니다.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색상을 살짝 투명하게 맞춰주실 수 있어요. 이제 캐릭터만 만들어서 얹어주면 되겠네요. 몽땅 다 선택해서 오브젝트는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드랍 섀도우 이펙트 지정이 되어 있네요.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를 덮어줄 렉탱글 사각형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210에 297. 잠겨져 있는 아이들은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안 되니까요. 오브젝트에서 잠긴 게 있다면 꼭 Unlock All 이라고 해서 풀어주시고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펜툴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정석이긴 하지만 펜툴이 어려우시면 브러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빨리빨리 완성을 하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여기까지 2024년 8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